변호사님, 성매매로 경찰 조사 받는 분들 상담이 요즘에도 많이 있나요? 많이 오시죠. 근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왜 나한테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안 잡혔는데도 약간 걸린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네,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직접 잡히는 경우보다 나중에 추적해서 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다녀온 지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난 분들이 뜬금없이 경찰 연락을 받고 오세요.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농담이 아니겠죠. 현장에서 안 걸렸다고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현장에서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연락 받거든요. 오늘은 성매매 초범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경로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성매매로 걸리는 경우 중에 카드 결제 때문에 걸린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실제로 맞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경찰이 업소 단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 결제 내역이에요. 금액 보면 다 나와요. 일반 안마나 마사지 요금이 얼마인지 경찰이 다 알거든요. 그 금액보다 확연히 높게 결제된 내역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더 깊이 조사할 필요도 없이 정황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면 의심을 받는 건가요? 딱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일반 마사지가 보통 5에서 7만 원 선이라면 15만 원, 20만 원씩 결제된 내역이 동일업소에서 반복적으로 찍혀 있으면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결제 시간대가 뭐 늦은 밤이나 새벽이면 경찰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현금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현금 내면 안전할까요?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업소 장부에 기록이 남거든요. 현금이든 카드든 결제 사실 자체가 이미 추적 경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어떤 개인 증거도 안 남았다, 뭐 핸드폰 기록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좀 추적이 어렵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카드 결제는 본인 카드가 아니더라도 동행한 지인 카드로 결제해도 그 지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려 나올 수 있어요. 결제 방법을 바꾼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이 업소를 단속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업소의 데스크탑이에요. 거기에 영업장부가 저장돼 있어요. 방문 날짜, 결제 금액, 또 손님의 인상 차기, 이런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 이게 확보되면 게임 끝이에요. 그 장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문 순서대로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안 잡혔어도 몇 달 뒤에 연락이 오는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상담 오신 분 중에 1년 전에 한 번 갔다 온 건데 경찰 연락이 왔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다행히 연락 받은 날 바로 저한테 오셨어요.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잡고 조사에 임하셔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어요. 만약 그분이 혼자 조사에 나가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업소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요즘 경찰이 그것도 알아요. 단속할 때 여러 지점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쳐요. 한 곳에서 연락이 가서 다른 곳이 증거를 삭제할 시간 자체를 아예 주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삭제된 데이터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장부가 없어졌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소 관리자 폰이 압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에 예약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문자나 전화로 하셨잖아요. 그 연락처가 관리자 폰에 다 남아있어요. 경찰이 그 폰을 압수하는 순간 연락처가 뭐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폰 하나에서 뭐 수백 명 연락처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순서대로 연락하는 거니까 본인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게 이 경우예요. 연락처가 있어도 신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통신가입자 조회하면 번호 주인 바로 나와요. 그게 안 되면 또 기지국 위치 추적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날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대포폰이라는 걸로 연락하면 어떤가요? 대포폰이라도 기지국 기록은 남아요. 그 번호가 그날 그 업소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면 경찰은 그걸 근거로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포폰의 사용 자체가 나중에 뭐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그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본인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경로예요. 경찰이 어플에 직접 들어와요. 여성인 척 계정을 만들고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금액 얘기가 나오고 만날 장소를 정하고 실제로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신분을 밝히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함정 수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게 맞나요? 합법이에요. 성매매 의사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줘요, 대부분.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어플 함정 수사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한 명이 여러 명을
내용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남으니까요.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된다는 게 대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금액을 얘기한 메시지, 만날 장소를 정한 메시지,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메시지, 이게 전부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돼요. 심지어 본인이 대화를 삭제해도 상대방 폰이 남아있으니까 삭제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어플들이 주로 대상이 되나요? 특정 어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랜덤 채팅 어플이나 조건 만남 관련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뭐 주된 수사 대상이에요. 경찰도 트렌드를 계속 파악하고 있어서 새로운 어플이 생기면 그쪽으로도 수사가 들어가요. 이게 사실 5가지 중에서 가장 부인하기 어려운 케이스예요.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현행범이 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현장에서 잡히면 완전 다 끝인 건가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현장에서 잡혔을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당황해서 수사관이 묻는 말에 더 대답해버려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전부 조사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만 확인해주고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이에요. 딴 사람인 척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공무원이나 군인인데 다른 직업을 댔다가 나중에 들키면 허위 진술이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직업 때문에 불이익이 걱정되시면 그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따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그 자리에서 거짓말로 넘어가려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걸렸을 때 처벌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법정 형량 자체는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편이에요. 민간인 초범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 100에서 200만 원 선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기소유예면 전가 같은 게 안 남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번 한 번은 처벌 없이 넘어가겠다는 그런 처분이에요. 전가 남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군인이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 대신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부대나 기관에 통보되고 징계까지 따라오고 진급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방문의 횟수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부에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초범이어도 단순 초범으로 안 봐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보다 벌금형 이상을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면 그게 다가 아닌가요? 그게 끝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수사기관 우편물이 집 주소로 날아와요.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오고 검찰청 처분 결과 통지서가 와요. 본인이 먼저 받으면 다행인데 가족이 먼저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막을 방법도 있을까요? 있어요. 변호사 선임 후에 우편물 수령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 우편물이 저희 사무실로 오게 되고 가족한테 먼저 알려지는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 이것도 초기에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성매매 초범이 실제로 걸리는 경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안 잡혔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해요. 혼자 판단해서 조사에 나가거나 전화해서 어정쩡하게 대답하거나 가족에게 먼저 알리거나 이런 행동들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됐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법보다 효제 이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